순간을 포착할 수 있죠, 장면에서. 그렇지만 다분히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가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거나 밤에 자고 있는데 뭐 정장을 입고 있거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가들도 그림을 바로 그리지 않고 그리기 전에 밑그림을 그리거든요. 뭐 그런 준비 단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더미북, 그리고 에스키스와 더미인데 이제 정식으로는 더미북인 거죠. 그래서 가제본, 책을 만들기 전에 미니북이나 원래 사이즈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제본 만드는 것, 그리고 가제본을 에스키스랑 더미를 하실 때 일단 판형을 정하셔야 돼요. 판형이라는 건 그림책의 크기인데요. 원하는 120%로 그리시고 가제본을 만드실 때의 그 에스키스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책의 형태의 비율을 같이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 크기여도 되고 800년선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니북이어도 되고요. 이미지가 길다면 판형이 또 옆으로도 될 수 있겠죠. 옆으로 이렇게 펼친면으로 길게 여러 가지 형식을 만드실 수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A4판, 9판, 무슨 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서는 로스가 안 나는 종이 사이즈가 좋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출판사랑 얘기하면서 종이 여분 남아서 싫으니 책의 형태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의 형태를 좀 자유롭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키스를 그릴 때 비율에 맞춰서 치수를 재시고 앞뒤 표지, 그림책 바닥수만큼의 종이를 이렇게 오려서 놓으시는데요. 그게 이제 그림을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면 그걸 엮어서 더미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책의 형태로 만들어서 넘기면서 보시면요. 펼쳐서 따로 보던 거하고 그림이 되게 다르거든요. 제가 기본형은 16바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펼친 면이. 그래서 펼친 면을 전면으로 그림이 다 들어가도 되고 한쪽에는 글, 한쪽에는 그림만 들어가도 되고요. 이제 그거는 구상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또 스토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16바닥을 하시려면 16장을 준비하셔야 되죠. 그거를 반을 접었다가 한번 펼쳐보시면 그게 한 장이에요. 한 바닥. 그리고 앞표지와 뒷표지를 추가하시면 최소 18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칠을 해서요. 붙이시면 되는데 접힌 것이 이제 18개, 그 중에 하나 펼쳐봤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에스키스, 그러니까 스케치. 스토리도 저는 사람마다 다르신데요.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워드로 글을 치셔서 거기다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는 그냥 씁니다. 글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뭐 그때그때 내용도 수정해서 지우고 고치고 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면서 글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뭐 체크해 놓고 거기다 다시 또 덧입혀서 그리기도 하고요. 쓰기도 하고요. 자, 여기를 풀칠을 하시면 아까 두꺼운 이제 더미북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가 떠올랐을 때 저는 이제 엽서 사이즈만하게 그림을 그리고 뒤에다가 이야기를 써보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흐름이 잡히지가 않거든요. 스토리 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어디가 부족한지 그리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책은.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책은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잖아요. 그림책에 나오는 방향도 어딘가를 향해 간다면 오른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책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시선의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림을 그리시거나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접히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사이에 두고 그림이 반으로 나뉜다거나 그것이 의도한 바가 아니시라면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피하셔야 됩니다. 얼굴을 그리고 표정을 그릴 때 여기다 안 넣고 만약에 여기다 넣었을 때 코가 접히죠. 그거는 반반씩 그리는 그림이 아닌 이상 이게 전면 그림으로 봤을 때하고 책으로 만들었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서 이렇게 더미북을 만들어 보시면 스케치도 좀 달라질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도 달라지시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림만 들어갔을 때 더 임팩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썼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기셔도 되고 다음 장에는
글만 들어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뭔가 여운을 줄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봤을 때 펼침면과 되게 다른 점이 그런 점이라 꼭 같이 한번 고려하셔서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그림 더미북을. 그러면 에스키스를 하시고 뭐 스토리도 있어야죠. 그 안에서 장면 연출을 하실 때 왜 캐릭터가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거기서 유의하실 점은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순간을 포착할 수 있죠, 장면에서. 그렇지만 다분히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가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거나 밤에 자고 있는데 뭐 정장을 입고 있거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고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에 저도 그릴 때 앞에 그렸던 그림하고 뒤에 그렸던 그림이 너무 달라져서 꼭 보면서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림이 늘거든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 캐릭터를 다시 그리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딴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30번 곰 책에서 곰이 처음에 아기 곰으로 와서 시간을 지내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일관성을 있게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그걸 항상 메고 있고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미묘한 차이로 같은 흐름 안에서도 조금씩 크게 그렸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자아이와 곰이 키가 같았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난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곰이 훅 커 있죠. 이런 일관성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캐릭터의 변화. 그래서 캐릭터를 도출해내는 과정인데요. 나무의 아이라는 캐릭터는 상상의 캐릭터거든요. 처음에는 나무의 아이를 한번 그려봤는데 나무의 아이니까 옷은 이제 일반적인 옷이 아닌 지푸라기 같은 걸 입고 있는 걸 그렸거든요. 근데 형태도 그렇고 너무 밋밋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가 뭔가 피터팬을 연상하는 그림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서 어차피 환상의 아이니까 머리에 메타세콰이어 같이 뭔가 이파리가 있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파리를 추가했고요. 그랬더니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그 박물관의 의견이신데 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삽을 손에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왔어요. 그런데 삽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주머니를 만들어서 주머니에 꽂아 놓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장면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삽을 들고 있는 것보단 덜 공격적이고 위험해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주머니에 쏙쏙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어디에서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캐릭터. 그리고 컬러도 그냥 연필이나 모노톤으로 했었는데요. 나무 그린 톤을 생각하면서 초록색 계열로 좀 더 주제와 연결이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화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